어. 아, 이게 일시정지가 아니구나. 일시정지가 아니고 제가 일시정지를 잘못 봤네요. 아, 괜히 영상을 두 개씩 끊어가네. 다음부터 일시정지로 할게요. 이 내용, 어차피 이 내용 길어요.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이유가 주정차에 대한, 정차에 대한 이유가 없었냐. 이 없었냐는 뭐예요? 차를 주행하고 가다가 뭐 본인이 뭐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뿌리가 떨어진 거야. 운전자가. 그래서 아 뜨거 하면서 브레이크 밟은 거야. 아무 이유는 없었어. 본인 이유만 있던 거지. 그래서 뒤에서 박어. 이러는 경우, 이런 급정거, 만약에 서서히 비상깜빡이 놓고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은 이유 얘기해줬잖아. 뒤에다가 쓴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 써.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럴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 이게 도로교통법 19조인가 그쯤 될 거예요. 18조인가 20조인가 19조인가인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없는 사고 있잖아요. 진짜 생뚱맞게 뒤에 가던 차는 안전거리를 미확보 했긴 했지만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을 한 거야.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뒤에 차 과실 100%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억울하죠. 뒤에서 박은 사람, 내가 거리를 유지 안 한 건 있지만 딱 썼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시내 60km에서 막 50m, 60m씩 안전거리 확보하고 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가까이 다니잖아요. 가까이 다니는데 앞에서 딱 쓰면 1초, 2초 안에 제동 막 해야 되거든요. 본인 뒤에서도. 그러면은 이 제동거리가 얼마나 돼요? 제동거리 뭐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00km. 100km 초당 몇 m 움직여요? 27m 정도 되나요? 100km면? 그죠? 1시간이니까 26m 되나? 그죠? 초당 한 25m 이상 되죠? 1시간에 100km 가는 거니까 50km를 주행하면은 절반 자르면 되잖아요. 초당 한 12m에서 13m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초당.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빡! 요새차, 수입차 같은 거 브레이크 밟으면 몇 초, 제동거리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돼요. 15m 안에 무조건 써요. 50km 달리고 있어도 딱 밟으면 15m 안에 쓴다고요. 꽉 서요. 그러면 얘는 1초에 이만큼 움직이는데 뒤에 차가 15m를 떨어져서 주행을 했다 한들 2초면 벌써 24m에서 27m 정도로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3초면 사고 난단 말이야. 빡! 1초. 오씨 뭐야 브레이크 2초 3초 빡! 못 피해요. 맘먹고 브레이크 얘가 밟아버리면 못 피한다고. 뒤에 차도 수입차여야 돼. 아니 제동 진짜 뭐 3피스, 4피스 같은 브레이크 제어가 돼 있어야 돼. 못 피한단 말이에요. 와서 내가 잠시 쓰고 있었어. 못 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실을 잡아줘야 돼요. 물론 소송하면 잡아주기도 하죠. 뭐 한 10%에서 20%? 그래서 뭐 8대2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빌미로 조건부 합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대인이라도 빼야지. 아니면 소송 가겠다. 소송 띄워서 뭐 100경 나오기도 하지만 8대2 정도, 9대1 정도, 그 정도로 잡혀요. 뒤에 차한테 100% 과실을 주지 않는다고, 이런 사고. 말도 안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후방 영상의 중요성. 후방 영상의 중요성. 나도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하고 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일시정지한대요. 일정. 이 후방 영상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야. 봅시다. 앞에 차가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 차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정차했습니다. 이 차는 이유 있는 정차를 했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 차가 주행을 하면서 이 차를 박아요. 이 차를 박습니다. 이 차가
차를 박습니다. 자, 야 이거 진짜 복잡한 사고다. 원래는 기어도 사고예요, 그죠? 원래는 기어도 사고였죠. 얘가 가해자 100%, 얘도 가해자 100%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차가 들어온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차가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차가 딱 서버린 거야. 이유는 있었다고, 이유가 있어서 썼다고 치자고요. 앞에 차 정차로 인해서 이 차가 들어와서 여기 쓴 거야. 쓰면서 박은 거지. 근데 이 뒤에 차도 똑같이 차선 변경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은 거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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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주도 사고는 이 사고가 아니었다. 제주도 사고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이 차가 섰고, 이 차는 여기다 주행 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뒤에 차가 딱 박았어.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이 어떻게 나와요? 이 차가 당연히 100% 피해자가 되죠. 도로를 막았잖아요. 도로를 막았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 왔었단 말이야. 여기서 제동을 해서 썼어야 되는데 못 쓰고선 딱 꺾었단 말이에요. 얘는 이유가 있었어. 얘는 그래서 피했어. 여기서 서버렸어. 근데 슝 빠져나가면 되는데 서버린 거야. 이 차가 박죠. 그러면 뒷차가 실 100%가 아니라 얘가 100% 피해자가 된 거예요. 뒷차가. 이것도 뒷차가 실이 100%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사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전환이 된 거예요. 제주도 사고는 이 차가 이렇게 썼지만 이 차가 뒤에 후방 영상을 확인해 보니 2차 후방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 차가 후방 영상을 만약에 안 땄으면 이 차가 100% 가해자가 돼버려요. 2차 영상만 보면. 그런데 2차 후방 영상을 확인해 보니 요 뒤에 차가 이 차는 빡 피했지만 이 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깜빡이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차가 딱 피하니까 얘도 하다가 이렇게 쫓아가서 박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100% 피해자가 안 나오죠. 왜? 2차 후방향 때문에. 저 차가 깜빡이 놓고 같이 따라오거든. 이게 보여요. 만약에 이 차가 블랙박스 삭제하고 이 차가 블랙박스 후방에 없었다면 그냥 이 차 뒤에 차 100% 이 뒤에 차 100%로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차 전방 영상만 있다면 도를 막아버린 거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 차가 후방 영상이 있었어요. 이 차도 깜빡이를 놓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 사고는 어차피 이 차가 여기 서 있었다 한데 여기서 딱 제동을 했다 한데 때려 박을 사고였다는 거예요. 이 차가 여기 오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박을 사고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방 영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후방 영상이 뒤에는 어떤 상황이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래서 후방 영상이 되게 중요한 거고, 뒤에 차가 이 제동에 대한 거리가 있었는지 방향에 대한 전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앞에 차가 100%가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차가 10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쌍방과 실을 나눠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7대3으로. 그래서 제가 초동 조치할 때 영상 원본을 꼭 확보해라. 영상 핸드폰 촬영본 안 보여요. 상대편 차가 깜빡이를 놓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잘 식별 안 돼요. 물론 식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현장 출동 나오신 분이 핸드폰으로 자기가 촬영했대. 그러니까 괜찮대. 그래서 차를 그냥 끌고 온 거야.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후방 영상이 꼭 필요해. 꼭 필요한 사고인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후방 영상 따려면 따집니까? 안 따져요. 그래서 제가
초동 조치 영상 올려드릴 때 블랙박스를 항상 시동을 끄고 블랙박스 전원이 아웃된 걸 확인하고 그리고 블랙박스 전원을 그 전에 핸드폰을 일단 촬영을 해놓고 전후방 촬영을 해놓고 핸드폰 전원 탈거하고 영상 오픈을 꼭 확보해라. 과실이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니까 꼭 확보해라 해요. 꼭 후방 영상의 중요성 그래서 꼭 확보해라고. 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케이스가 정말 많죠. 교통사고는 정말 케이스가 다양해요. 근데 우리 보험사는 권리주장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고정관념에 그냥 들어와 있으니까. 본인들이 처리했던 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또 후방영상의 이거는 호미추돌 사고인데 얘가 가고 있었어요. 얘가 가고 있었고 근데 얘가 갑자기 생뚱맞게 불법 유턴을 하는 거야. 맞은편은 차량 사고 난 게 아니라서 뭐 불법 유턴 인정 안 되겠지만 갑자기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얘는 쫓아가다가 그냥 박아버리네? 어처구니가 없게. 네. 이런 것도 쌍방마술로 나눠지죠. 호미추도 핸들 불구하고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얘가 이렇게 가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중심으로 넘어오네. 얘를 가는데 얘가 그래서 얘가 얘를 박어. 얘도 얘를 박고 얘도 얘를 박어. 얘가 잘못한 놈이잖아요. 얘가 잘못한 놈이에요. 이 차를 박어. 이 차가 빵 받쳐서 뒤로 날아가지고 이 차를 또 박어. 이러면은 얘는 100%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동할 수가 없었어. 제동을 해도 사고가 났었어.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뒤에서 호미추돌을 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차가 100%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방 후방 영상을 항상 주의 깊게 갖고 있으셔야 돼요. 원본으로 항상 갖고 있으셔야 되고 이런 사고 굉장히 많죠. 뭐 이제 영상은 마무리해야 될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뭐 정차 출발 사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차가 진행을 하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정차하고 이렇게 출발해 사고 나면 보통 보험회사는 과실을 8대 2로 잡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요. 우리 과실 80% 잡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사고 나면 뭐 100대 0까지 잡죠. 근데 거꾸로 여기 정차가 돼 있는 차예요. 앞에는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얘가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내려줬어요. 얘가 이렇게 오다가 얘도 이렇게 주차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이렇게 주차하면 되잖아요. 넓게 후진으로 이렇게 되면 되지.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차가 이제 사람 내려주고 출발하다가 땅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보험사는 또 8대를 잡아요. 얘 과실 80%, 20%. 이 차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차는 후방 영상이 있었어요. 이 차가 깜빡이를 놓고 있어요. 깜빡.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이걸 근데 보험사는 정차 출발을 잡아요. 이게 정차 출발입니까? 도로가 있었고 이 앞에는 뭐 대로변이 비어있고 이 앞에 대로변이 비어있었는데 얘가 정차 출발했다고 이걸 정차 출발을 봐야 돼요? 아니죠. 이건 그냥 차선 변경사고로 봐야 돼요. 이 차가 차선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차도 주정차하려고 들어온 거고 이 차는 출발한 건데 이걸 정차 출발로 잡고 기본 과실 8대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과실을 거꾸로 잡아야죠. 거꾸로. 얘가 20%고 얘가 80%를 잡아야죠. 아니면 7대3으로 시작을 하던지.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깜빡이도 넣고 들어오잖아. 깜빡이를 안 넣었어. 잠자는 깜빡이를 안 넣었어. 그럼 이 차가 출발할 때 뒤에를 보잖아요. 옆에를 보잖아요. 옆에를 봤는데 뒤에 있는 차는 그냥 직진으로 쑥 오고 있어. 그럼 이 차는 뭐예요? 이 차를 보내주고 나서 출발합니까? 아니면 이 차는 직진으로 가니까 이 차는 그냥 출발합니까? 그냥 출발하죠. 이 차가 들어올 줄 몰랐으니까. 그럼 심지어 100대 0까지도 가야 돼요. 과실이 완전 역과실이에요. 후방 영상까지 있는데 얘가 깜빡이도 안 넣고서 그냥 직진을 하고 있다면 이 차는 당연히 직진으로 알고 있죠. 이 차가 이 옆에 있는 차가 들어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양보를 해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차 출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영상이 되게 중요한 거고 후방 영상, 전방 영상을 항상 원본을 확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보하는 거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차가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여기 박아요. 그래서 당연히 후진을 박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과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니까 우리 차가 박았다는 거야. 이 차는 이 차가 박았다고. 서로 주장이 상반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CCTV까지 깠는데 CCTV가 없어. 심지어. 그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얘가 100% 가해자가 되는 사고지만 영상을 확보 안 해서 얘가 50대 5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피 불분명이죠. 누가 박은지 모르잖아.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 영상도 서로 없고. 그래서 내가 100% 피해자가 된다 한들 전후방 영상을 항상 꼭 따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경찰서까지 신고했는데 CCTV 없고 주변 블랙박스 확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주장이 정반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가피 불분명은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주장이 다른데 소송하시면 소송하시라. 소송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 똑같아. 누가 박은지 몰라. 개판 5분전이죠. 이렇게 종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으니까 항상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 이런 것들을 항상 확보하고 현장에서도 예전에는 현장 출동이 막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현장에서 사고사실원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상대편 신분증 보여달라 하고 항상 현장에서 그때는 종이였죠. 핸드폰이 이렇게 없을 때였으니까 종이에 작성하라고 해서 사건 개요 600원치에 맞춰 쓰고 내가 상대편이 나를 박았음 누가 박았음 신분증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작성하고 이 사건 개요서를 작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고사실원을 그렇게 해서 갖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요새는 블랙박스도 있고 휴대폰도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던 그 사람 핸드폰 촬영하고 그 사람 그 사람 저기 뭐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녹음하고 동영상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사고서신을 작성을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 부르는 거고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나왔는데 사고처리 다 해줄 것 같죠? 다 안 해줘요. 왜? 그분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최소한 모르면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전후방을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집에 가서 원본을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어쨌든 간에 내용이 또 산으로 갔는데 그런 블랙박스 영상 전후방에 대한 중요성이었고 그리고 정차 사고가 뒤에서 박는다고 해서 100%는 아니다. 100%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